안녕하세요. 권 박사의 라떼 한 잔. 자, 오늘은 다시 오랜만에 클래식 라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클래식 공연장입니다. 지금은 클래식 공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. 시도마다 막 다 있고요. 그리고 공연도 굉장히 많이 있죠. 심지어는 롯데월드에도 그 거대한 클래식 공연장이 있어서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손쉽게 지하철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80년대에는요, 이렇다 할 클래식 공연장이 거의 없었어요. 지방 도시에는 보통 문화회관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는데, 이런 곳이 보통은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장을 목적으로 하는, 그러니까 강당이기도 하고 행사장이기도 하고 강의실이기도 하고 뭐 온갖 용도로 다 쓰는 그런 곳이래 가지고 그 음악을 제대로 듣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죠. 막 소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시멘트 소리가 쩡쩡 울린다 그럴까요? 막 그런 소리 들린다고 했죠. 그나마 이제 좀 꼴을 갖춘 클래식 공연장이라고는 서울에도 겨우 한 3군데 정도나 있을까 말까 했어요. 예술의 전당은 없었어요. 예술의 전당은 뭐 그 콘서트홀도 없었고 오페라 하우스도 없었고, 그나마 이제 그 꼴을 갖춘 곳이 그 하나가 세종문화회관이고요. 또 하나가 지금은 마르코 예술회관이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, 그때는 문예회관 대강당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그 KBS 무슨 홀인데, 그것도 좀 나중에 생긴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음악회는 그래서 했다 하면은 거의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이었죠. 더구나 오페라 하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이제 오페라도 했습니다. 아무리 봐도 오페라 하우스가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오페라도 했는지는 이게 참 모르겠는데 그 나름 재밌게 봤어요. 근데 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라는 데가 정말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. 지금은 이게 안에 리뉴얼 공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층을 낮춘 것 같은데, 그 시대에는 이렇게 객석이 4층까지 있었어요. 생각해보세요. 객석이 4층까지 있는데요. 4층 꼭대기 좌석 이런 데 올라가면은 정말 아래로 굴러 떨어질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. 더구나 지금처럼 좌석 제일 앞열 앞에 추락 방지용 난간 같은 것도 없었어요. 정말 무시무시했죠. 무시무시한 대신에 2층 좌석에서 그 난간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클래식 음악 요즘처럼 청중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. 사실 요즘 클래식 음악회 청중이 많아진 게 꼭 좋은 일인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적어도 그 당시에는 관객 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은 매너는 훨씬 좋았거든요. 그 당시에는 그 공연 시작 시간보다 늦게 오면은 지각하면은 당연히 그날 공연의 일부는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. 중간에 연주와 연주 사이에 곡과 곡 사이에 중간 입장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었죠. 따지는 경우도 없어요. 이렇게 왔는데 늦었어요. 늦었는데 그 입구에서 이미 공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습니까?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인터미션이 언제입니까?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입장하는 거였죠. 물론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. 제 생각에는 그 시절에 클래식 음악을 주기적으로 듣는 사람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가려가지고 10,000명도 안 됐을 것 같아요. 전국 다 해서.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그 정도나 될까 싶어요. 제가 그 음악회를 제일 많이 갔던 시절은 이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저녁에 야자 보충을 하잖아요. 야자랑 보충을 하는데 도시락을 2개를 싸가던가 아니면은 저녁을 그 당시 그 학교 근처에 뉴코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 먹었습니다. 푸드코트 가가지고. 그런데 저는 이제 도시락 2개 갖고 다니면 이렇게 무겁다 이렇게 막 졸라가지고 그 저녁값을 받았습니다. 저녁값을 받아가지고 저녁을 굶던가. 참 그때부터 저는 밥 굶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도시락 싸온 친구들 것을 이렇게 좀 나눠서 얻어먹던가 뭐 그랬어요. 사실 이게 도시락을 한 4명 정도 친구가 그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한 군데다 모으면 제가 점심 먹은 도시락통 빈통에다 이렇게 담으면은 그럭저럭 저녁 요기는 되거든요. 그렇게 하면 이제
저녁 사 먹을 돈을 굳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참고서값 같은 것도 새 책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헌책방에 가서 헌책을 삽니다. 그 참고서값도 좀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용돈을 꽤 그 풍족하게 썼던 것 같아요.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레코드판도 사고 그리고 이제 음악회도 가고 그랬죠. 그놈의 야자 보충은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. 그 당시 이제 우리 학교가 그 서울대학에 애들 많이 보내는데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요.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그랬듯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사정권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애들 같으면 거의 반강제로, 뭐 반강제가 아니죠. 그냥 강제로 남겨가지고 그 2학년 때부터,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보충 수업을 시켰습니다. 근데 간혹 가다 보면요, 거기 꼭 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거 정말 싫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? 그쵸? 저 대신에 이제 그 친구가 그 소위 그 서울대 사정권 학생을 위한 특별 야자 보충 그 쿼터를 받아서 가가지고 이제 보충 수업을 받고, 저는 그 보충 수업 시간에 음악회를 보러 가는 겁니다. 원래 음악회를 보러 갈 생각은 없었고요. 일단 보충이 싫었고, 근데 집에는 이제 보충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막상 보충을 땡땡이 치고 나오니까 그 밤 10시 반까지 뭐 6시에서 10시 반까지 완전 자유시간이거든요. 이게 웬 떡이냐 그러다가 그 당시 학교 앞에 그 83-1번이라는 남산운수 버스가 다녔는데 그 버스의 종점, 회차 지점이 이제 세종문화회관인 거죠. 그래서 그 버스를 무작정 탔어요. 시간대 어느 때 제일 좋은 게 버스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 바퀴를 쭉 돌다가 세종문화회관에 이렇게 딱 내려보니까 음악회를 하는데 그 생각보다 되게 싼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이제 KBS 교향악단이 일종의 요즘의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역할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요즘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은 아니고 그 KBS 교향악단보다 조금 그 한 수 아래로 이게 쳤던 것 같아요. 일종의 이제 국가대표 이진처럼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더 쌌어요. 어쨌든 KBS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는 아까 세종문화회관은 4층까지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4층 좌석표는 그 당시 돈으로 한 3,000원이었고요.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훈은 그 4층 좌석이 당시 돈으로 1,000원이었어요. 그때 당시 그 영화관이 있죠. 영화관의 관람료가 그 한국 영화는 1,500원, 외국 영화는 2,000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음악회의 제일 싼 티켓은 국내 악단이나 국내 연주자인 경우에는 영화 한 편 값 정도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는 거죠. 참 그거는 정말 지금도 그립네요. 그런 시절이 다시 올지. 그래서 무작정 사는 거예요. 프로그램이 뭔진 중요하지 않아요. 간혹 가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땡 잡을 때도 있어요. 그 게스트로 참가하는 협연자 있잖아요.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의외로 굵직한 거물일 때가 있거든요. 그거 완전 복불복이죠. 그 중에 제가 제일 운 좋게 걸렸던 게 아마 서울시립교향악단인가 티켓을 무조건 1,000원 주고 샀는데 그날 이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는데 당시 그 피아노 연주하신 분이 무려 이마누엘 악스였던 거죠.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완전히 그 로또 뽑은 기분이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뒤편 주차장에 가가지고 이분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인도 받고 정말 그 야구 글러브만한 손으로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다. 악스 선생님 지금 활동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. 그런 식으로 음악회를 다녔습니다. 더 좋은 거는 1,000원을 내고 4층 좌석을 가면요, 잠깐만 있으면은 아주 좋은 자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요. 우수 고객 서비스 그런 건 아니고요. 4층에 그 청중 거의 없는데
저하고 이제 몇 명만 뜨문뜨문 있으니까 4층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기 4층 계시는 손님 저기 2층으로 내려가 주세요 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웬 떡이냐? 그러면 2층에 내려가가지고 적당히 좋은 자리 이렇게 앉습니다. 이 피아노가 연주되는 음악회의 경우에는 2층에 약간 왼쪽 자리에서 앞에서 세 번째 열 정도 앉으면 소리가 끝내줬고요. 오케스트라 같으면은 2층에 가운데에서 앞에서 한 네 번째, 다섯 번째 열, 그 정도 앉으면 소리가 끝내줬는데 그 자리는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요. 그 당시에는 그런 자리를 지돈 내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별로 임자가 없어요. 임자 오면은 뭐 비키만 되죠. 그래서 걸핏하면 야자와 보충을 제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약 2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단돈 10,000원만 내면서 음악회를 즐겼던 그런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기억납니다. 주로 제일 많이 갔던 게 2학년 때죠. 무작정 보충 야자를 제끼고 버스를 타고 83-1 버스를 타고 쭉 가다 광화문에서 회차를 할 때 세종문화회관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땡 잡은 거고, 불이 꺼져 있으면은 그날은 오늘 저녁은 뭘 하며 또 시간을 보내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제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? 그 대학교 학과 레벨을 좀 더 높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, 이렇게 지금 클래식 라떼를 찍고 있지도 않았겠죠. 어쩌면은 그 당시 저의 그 땡땡이가 제 인생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자녀가 하라는 거 안 하고 막 엉뚱한 짓 하면은 무조건 야단치고 그러지 마세요. 그거 누가 압니까?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엉뚱한 짓이 또 이 아이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고요? 그 다음 얘기는요, 들켰어요. 뭘 들켰냐면은 받아야 되는 특별 보충 안 가고 딴 놈 갖다 앉혀놓고 땡땡이 치고 다니는 거예요. 들켜가지고 정말 그때는 학교에서 최고 일상이었던 시절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, 그러다 하필이면은 그것도 그 특별보충 담당했던 선생님이 나중에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됐습니다. 뒷이야기는 차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클래식 라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